그런 어떤 비용적인 절감도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만 여러 가지 기관들의 어떤 연계가 가능해지는, 그죠?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더라. 학자별 가족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학자들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점점 어떤 관계적인 면들, 그리고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오직 내 어떤 우리 집 안에 있는 어른, 안에서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만 중시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트만과 라이드의 어떤 정의에 보면 둘 이상의 사람이 친숙한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밀접한 감정적 유대와 가정이라는 생활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구의 충족에 필요한 역할과 과제를 공유할 때 가족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슈왈츠와 스콧은 혈연, 결혼, 입양, 동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로 다른 사회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구성원 간의 경제적 또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제공되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이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돌봄을 하지 않는 거, 물론 어떤 직접적인 어떤 케어하는 것도 돌봄이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도 돌봄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하지 않는다면 이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방임,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다 주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방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집단을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했었다. 그리고 앤더슨과 사바텔리는 구성원이 역사를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 그리고 구성원 개인과 집단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상호의존적인 집단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상호의존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1999년이죠. 그죠? 83년과 99년에 있어서 이렇게 또 뭔가 가족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띄게, 그죠? 개념 정의되고 있는 거죠. 비더웰과 메이는 2000년에 혈연, 결혼, 입양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로 구성원이 서로 몰입되어 있고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며, 자,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다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면 제각각의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단위를 형성하고, 성인 구성원은 어린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제 이것이 돌봄이라는 거죠. 그죠? 돌보는 이런 책임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2007년도 우리나라에서 송정혜와 정혜연은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는 집단을 가족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김익균에 의하면 부부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및 기타 형태로 구성된 구성원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사회적 기본 단위이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본 단위다라고 할 때는 사회에서 굉장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구성원들의 모임 그 자체를 단위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계숙과 장혜영의 외에 의하면 자, 둘 이상의 구성원이 혼인이나 혈연, 그리고 입양, 동거 등에 의하여 성 또는 세대관계를 구성하고 정서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하는 집단 체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혜정과 공미혜 외에 가족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련의 대인관계 정도이다. 그러나 가족으로 규정된 일련의 대인관계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